엑스레이 관련해서 이제 영상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목차는 이렇게 돼요. 이제 엑스레이를 이제 어떻게 원리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자체는 결국에는 물리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로서의 엑스레이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 이제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엑스레이 기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가면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이제 뭐 여기에 엑스레이 기기가 있고, 여기 엑스레이 촬영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찍는 뭐 이런 단순한 엑스레이 기기들도 있는데, 이거 말고 되게 다양한 이제 기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엑스레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질병 같은 거를 분류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엑스레이란 무엇인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의 이제 물리학자인 렌트겐이 이제 처음 발견을 했어요. 이걸로 이제 뭐, 노벨 물리학상인가 이제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과학자가 결국에는 이제 뭐 방사선을 이제 좀 발견을 했어요. 이 방사선을 이제 엑스레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1895년이니까 거의 한 100년? 100년 전에 이제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이 전자를 이제 물체에 투과를 시킬 때 이제 투과력이 강한 이제 전자기파가 이제 방출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뭐 X선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제 물체에다가 전자를 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전자기파가 방출이 됩니다. 전자기파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뭐 빛의 일종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런 빛이 이제 되게 물체를 통과를 해서 이제 잘 지나가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엑스레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엑스레이 자체는 결국에는 이제 전자기파의 일종이에요. 뭐 빛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파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X선,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빛을 비롯해서 이제 뭐 라디오파, 감마선 등과 함께 파장이 다른 이제 뭐 전자기파에 속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빛을 파장대로 쭉 나눠 봤을 때, 우리가 이 전자기파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을 이제 뭐 가시광선 말고 이제 뭐 X선이라든지 뭐 자외선 아니면 뭐 적외선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여기에 일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X선관이라고 하는 이제 진공 방정관을 사용을 해서 이제 고전압에서 가속한 전자를 가지고 이제 타겟이라는 금속관에 충돌을 시켜요. 그래서 요런 이제 튜브가 있어가지고, 이제 반대편에는 이제 약간 무슨 뭐 금속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이렇게 이제 가속을 시켜가지고 여기 금속판에 쏘게 되면은, 그게 전자가 충돌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이제 전자기파가 이제 발생이 돼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장의 범위는 이제 자외선하고 감마선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0.01에서 이제 100, 옴스트롱이었나요?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이제 파장을 갖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빛에 비해서 파장이 되게 짧아요. 짧기 때문에 빛과 비슷한 성질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좀 다른 성질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투과력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이제 X선이 우리 몸을 이제 투과를 합니다. 물론 투과를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제외하고 우리 몸에 이제 있는 장기들을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한다라고 이제 했을 때 보통 두 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아예 그냥 우리의 조직을 이제 떼어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 촬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뭐 암이 있는지 아니면은 어떠한 이제 뭐 질병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 조직을 떼어내지 않고 그냥 영상을 통해서 이제 촬영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이제 떼어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죠? 절제 같은 거를 해서 이제 내부를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파괴 검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파괴 검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우리 몸을 이제 손상시키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비파괴 검사라고
검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디컬 이미징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용어예요. non invasive라는 이제 용어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 용어가 이제 비파계 검사의 용어다라고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음극선과 다르게 이제 전기장이나 뭐 자기장을 주어도 진로를 굽히지 않아요. 되게 신기하죠. 이제 음극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의 이제 약간 레이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전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게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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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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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것들을 걸게 되면은 이제 이게 휘게 돼요. 예, 전기장이 영향을 받아서 휘게 되는데, 이 전자기파는 이제 신기하게도, 휘지 않고 이제 그냥 쭉 투과해서 이제 지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녀석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성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뭐 라우의 이제 회절 무늬를 얻음으로써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전자기파, 모든 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절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슬릿 실험 같은 거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파동을 이렇게 쏘게 되면은 여기서 회절이 일어나서 이제 더 넓게 퍼지는 이제 그런 성질들,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한 번씩은 이제 배워보셨을 텐데, 이러한 성질을 통해서 이런 이전 파장을 갖는 전자기파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브레이크 법칙 같은 걸로 이제 수식화를 해서 나타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물리적인 얘기니까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X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회절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했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X절 회절 현상을 이용해서 이제 각종 물질의 결정 구조를 밝히는데 성공을 하였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예요.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성자가 이제 뭐 규칙적인 구조로 이제 뭐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X선 같은 게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은 요 사이를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회절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물질의 결정 구조를 밝힐 수가 있었다라는 거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X선에 대한 이제 강한 투과력, 투과력이 계속 나오죠. 이런 투과력은 이제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효과, 그래서 뭐 탈모 효과로도 물어서 이제 빠르게 의료면이나 이제 공업기술면에서 응용이 이제 기대되었다. 왜냐면 우리의 몸을 투과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의 어떤 건 통과를 하고 어떤 건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성질 때문에 우리 몸의 구조를 이제 영상으로 촬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의료 쪽에 크게 활용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성질은 전자기파의 일종이지만 이제 가시광선의 이제 수천분의 1의 이제 파장을 이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 간의 거리와 거의 같은 정도로 이제 짧습니다. 그래서 빛과는 좀 많은 다른 성질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투과성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파장의 X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마선하고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장이 이제 짧은 영역대로 가면은 우리가 이제 자외선을 지나서 이제 여기에 이제 X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감마선이 존재하는데, 얘는 이제 파장이 짧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겠지만 에너지는 이제 파장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체에 유해한 그런 성질을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 이 X선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이제 쬐지 않는 한 우리 몸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엑스레이 이렇게 촬영을 하러 가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뭐 방사선 주의 이렇게 뭐 스티커 같은 거 이제 좀 보신 경우들이 꽤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엑스레이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뭐 하나 가져왔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엑스레이 노출 위험, 이제 뭐 엑스레이 노출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티커가 이제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파장이 짧기 때문에 에너지를 좀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에너지가 우리 몸에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주의하라는 의미로 이런 스티커들을 이제 붙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X선은 이제 뭐 사진작용이라든지 아니면 형광작용, 이온작용, 진공 상태에서는 빛과 같은 속도로 진행한다는 성질이 있고, 앞차같이 회절도 이제 한다. 뭐 이런 성질을 갖고 있으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투과성과 흡수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이제 거의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X선을 이제 집중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전반사 같은 경우에는 인계각이 뭐 요 정도로 이제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과력이 되게 크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의료 분야에 활용을 하면은 렌트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업용으로는 이제 재료 시험에 이제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항 같은 데 가보면은 X선 이용해가지고 이제 내부 이렇게 좀 촬영하는 거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 물질은 통과를 하지 못하고 이제 웬만한 물질들은 통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X선 같은 걸 촬영을 해서 이제 투과하지 못하는 물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X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형광작용하고 이제 이온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X선은 이제 굴절을 이제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직진하려는 성질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X선은 이제 투과를 잘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직진하는 성질이 이제 크게 있어가지고 이제 반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반사각이 되게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X선은 반사가 이제 크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빛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나타내는 빛은 가시광선이다라고 이제 가시광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좀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형광작용이 이제 강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통과하면은 그 통로에 있는 이제 원자나 분자를 이온화해서 빛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작용들을 나타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형광작용은 플로레센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을 투과를 하면서 특정 타겟이나 아니면 물질들과 반응을 해서 이런 이온화 작용을 해서 우리가 영상에서 특히나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X선을 조사하면은 이제 생체에서는 여러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종류의 화학 반응은 이제 X선 조사에 의해서 뭐 촉진된다는 게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장기간 쬐게 되면은 우리 몸이 이제 파괴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단기간 쬐게 되면은 의료용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조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투과를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요거를 좀 우리 몸에 유해하지 않은 그런 엑스레이를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과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선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 중에 하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단파선인 X선일수록 이제 투과력이 두드러진다. 그러니까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를 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질에 대한 투과력이 강한 X선을 뭐 경질 X선, 투과력이 약한 X를 뭐 연질 X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투과능을 이제 파장으로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투과진 성질은 이런 물질의 전자기파의 파장과 이제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X선을 흡수하는 정도는 물질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밀도가 높은 물질일수록 X선이 투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물질이 이제 빽빽하게 이렇게 차 있다라고 하면은 X선이 투과하지 못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X선이 감지가 안 되죠. 만약에 이제 조금 밀도가 이제 낮은 구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X선이 이렇게 투과를 했을 때 X선이 조사가 되었을 때 X선이 투과를 해서 여기서는 X선이 감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냐라면은 우리 몸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리를 이제 그려봅시다. 다리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다리 안에는 우리 몸에 이렇게 뼈가 이제 들어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뼈는 이제 밀도가 좀 많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X선을 조사를 했을 때 이 피부 조직은 통과를 해요. 피부 조직은 통과를 해서 이제 여기 그냥 X선이 이 영역에는 이렇게 좀
검출이 되고 여기 뼈 영역에서는 검출이 전혀 안 되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뼈 부분에서 만약에 골밀도가 좀 낮아졌어요. 예를 들어 뭐 골다공증이나 이런 질환이 있을 때 골밀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원래는 통과가 안 돼야 되는데 통과가 돼서 여기서 이제 검출이 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가지고 요런 이제 질병들도 타겟팅해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이제 조사 물질의 뒤쪽에다가 형광판을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이렇게 서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뒤에 우리가 필름을 이제 놓게 돼요. 필름을 놓게 되고, 여기서 이제 X선을 발생시켜서 X선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뼈 부분은 통과를 못할 거고요. 만약에 좀 밀도가 낮은 부분이 있으면은 투과를 해서 여기 X선이 도달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지 필름 같은 경우에는 X선하고 반응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 내부의 밀도 변화에 대응하는 이제 그늘이 이제 찍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단순하게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제 낮에 뭐 공원 같은데 이렇게 서 있게 되면은 위에 이제 태양이 있게 되겠죠. 태양빛이 우리 몸을 이렇게 투과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태양빛은 이제 파장이 약간 길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투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뭐가 생기죠. 이 바닥 부분에 이제 약간의 이제 뭐 그림자 같은 게 이제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림자가 이제 생기게 될 텐데, 이거랑 이제 비슷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땅이 이제 필름이 될 거고요. 요 햇빛을 엑스레이로 이제 바꾸게 되면은, 우리 몸을 이제 투과를 해서 이제 도달을 하면은, 어떤 이제 아무것도 안 생기겠죠. 이제 뭐 밝은 영역이 생길 테고, 우리 몸을 투과를 하지 못하면은 그림자 같은 게 생겨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촬영을 하는 게 엑스레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용어도 나오죠. 이제 비파기 검사 등은 이런 이제 성질을 이용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영역에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면은 되게 좁은 영역이 있어요. 이제 비지블 라이트라고 이제 되어 있는 이 파트가 있는데 가시광선은 이제 여기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왼쪽 부분에 있는 지금 여기서 파장이 길어지고요. 여기는 파장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은 영역에서는 이제 처음 이 가시광선보다 이제 짧은 파장은 이제 자외선 울트라바이올렛이라는 이제 그 영역이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엑스레이 그리고 이제 감마선 뭐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래서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0.01 나노에서 이제 10 나노 정도의 이제 파장을 갖는 파동을 우리가 엑스레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른쪽은 뭐 이제 인프라레드라든지 아니면 라디오 웨이브 이런 뭐 라이다 아니면은 뭐 라디오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우리 몸을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자주 사용하는 파장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선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두 가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 X선이라고 하는 엑스레이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파장의 X선을 연속적으로 함유하는 X선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파장이 이제 뭐 0.01 나노미터부터 이제 뭐 10 나노미터까지 이렇게 엑스레이라고 이제 구분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속적인 엑스레이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연속 X선 아니면은 뭐 특정한 파장 예를 들어서 뭐 1 나노미터의 파장을 갖는 엑스레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특성 X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네들은 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뭐 특정하게 사용되는 거는 없기는 한데 그냥 여러 개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X선도 있고 우리가 특별하게 특정한 파장만을 골라내서 사용하는 X선도 존재한다라는 것만 이제 좀 기억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선 X선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계열로 이제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호를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는데 얘네들을 왜 사용하느냐라면은 결국은 이 특성 파장에 반응하는 물질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특정 X선을 사용을 할 수도 있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트겐이 특정하게 발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선은 이제 회절을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결정 속의 원자는 뭐 입체적으로 규칙적이게 이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얘기냐라고 이제 하면은 어떤 이제 고체 결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양성자들이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배열이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자유전자가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X선이 이렇게 투과를 하게 되면은 각 원자에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정 구조와 이제 그 파장대가 이제 비슷하게 되면은 특정하게 이런 이제 그 원자들하고 이제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X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한 같은 진동수로 진동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전자인 이제 X선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X선 회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은 이제 보유한 이 원자가 이 X선을 이제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하고 얘가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진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진동은 결국에는 에너지의 형태로 다시 빠져나가게 되고 우리가 고전력학에서는 에너지와 빛은 동일한 녀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같은 파장대를 흡수를 하기 때문에 동일한 파장대가 나갈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X선의 회절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보통 산란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아예 그냥 투과를 해서 나가면서 이렇게 좀 회절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물질에 흡수가 됐다가 이제 이 물질이 진동을 통해서 방출하는 그런 에너지, 이런 방출을 할 때에는 이제 무작위하게 방향성이 없는 형태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회절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회절 현상은 이제 원자의 배열 방법이 따라서 이제 이런 규칙성들이 이제 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양자역학을 뭐 직접적으로 배우지는 않지만 그냥 뭐 간접적으로 이제 들었을 때에는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제 어떠한 특정한 파장들이 이제 부딪혀가지고 이제 여기서 회절되는 형태가 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양성자들의 이제 원자들이죠. 원자들의 이제 진동 패턴에 따라서 아니면은 어떻게 이제 배열되어 있는 특징에 따라 가지고 얘가 진동하는 형태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확률 분포수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러한 분포도를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면은 측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원자들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 X선의 회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X선 회절의 특징, 모든 원자에서 산란되고 특정한 입자각에 대해서만 회절이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회절 X선의 강도는 강도보다 적다라는 점, 요런 이제 정보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라우의 전무늬와 X선 파동,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약간 물리학적인 내용이 좀 섞여 있어서 요 수업에서는 설명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넣어놔 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브레그 조건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엑스레이의 물질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성질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엑스레이 의료용 이제 엑스레이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제 의료용 이제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이제 발생시키는 어떤 이제 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을 가지고 이제 엑스레이를 발생시켜서 우리 몸을 촬영하는 원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 영상 시스템을 사용한 X선은 관 같은 거를 이제 이용해서 X선을 발생을 시킵니다. 이 관은 이제 우리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자가 이제 어떤 이제 금속판을 이제 충돌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음극선이죠. 음극선이 그 금속판에 충돌을 하게 되면은 이제 X선이 발생을 하는 그런 원리를 이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X선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회로를 가지고 이제 요 튜브를 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렉트릭 필드를 이용해서 이제 가속된 전자를 이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금속판에다가 충돌을 시키는 그런 원리로 이제 이동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충돌이 발생을 시키면은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이제 전자파 에너지,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하는 그러한 파동이 발생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사용하는 의료용 X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또는 제동 방사선 또는 이제 특성 방사선이 방출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회로는 그렇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금속 표적이 있고 우리가 이제 음극 필라멘트에서 전자가 발생되고 이 전자가 충돌을 하면서 X선이 발생되는 그런 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우리가 결국에는 X선으로 변환되는 비율에 따라 에너지가 다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이제 곧 이 X선의 파장을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X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자가 이제 양극에 충돌을 하면서 전자가 가진 운동 에너지는 이제 99%가 열 에너지로 이제 변환이 되겠죠. 왜냐면은 이제 충돌을 하면은 결국에는 열이 발생을 할 거예요. 에너지 손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발생되는 X선은 1% 미만에 불과하다. 그렇게 많이 이제 효율이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극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극의 재질은 이제 열 전도율이 좋고 뭐 용적률이 높은 뭐 텅스텐 같은 게 많이 사용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 이제 음극선이 이제 발생이 되고 여기서 이제 텅스텐 표적물질이죠. 표적물질에 충돌을 하면은 여기서 X선이 발생한다. 그런 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X선은 물질을 투과하면서 이제 물질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 방사선 기기에서 사용되는 X선의 대역은 이제 보통 두 가지를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효과는 이제 보통 두 가지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광전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커브선 산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 원자에다가 이제 어떤 이제 전자기파를 이제 발생을 시키면은 뭐 여러 가지 산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주된 것들은 이제 뭐 광전 흡수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산란 이 두 가지가 이제 주로 발생되는 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전 효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듯이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효과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경우에는 뭐 상대성 이론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는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게 된 원리가 노벨상을 받게 된 어떤 연구라고 하면은 이 광전 효과가 이제 아인슈타인을 노벨상을 받게 해준 그런 연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자판에다가 이제 빛을 이제 조사하게 돼요. 빛을 쏘게 되면은 여기 회로에서 이제 전자가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전자가 이제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로에서 이제 전기적인 흐름이 발생을 한다라는 게 이제 광전 효과의 원리죠. 그래서 이 빛을 받아서 이 전자가 에너지를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에너지가 이제 요 회로에 이제 뭐 전력을 공급한다, 뭐 이런 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광전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 빛이 파동이 아니라 이제 광자라는 물질로 되어 있다. 그래서 빛의 이중성을 밝히게 된 뭐 그런 물리적인 실험을 이제 얘기를 해서 빛의 이중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이제 어떻게 X선과 관련해서 이제 원리들이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X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선의 모든 에너지는 이제 뭐 탈출된 전자가 뭐 에너지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X선을 쏘게 되면은 이 X선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전자기파잖아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다가 이제 보통 원자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원자에다가 결국에는 빛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X선이 파장이 좀 짧고 에너지가 강한
그런 빛을 이제 원자에다가 주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전자가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광전 효과인데 뭐 이래서 X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이제 전자를 탈출시키는 뭐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탈출된 전자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선의 이제 에너지에서 결합 에너지를 이제 뺀 그런 에너지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에너지 준위를 이제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만큼 제외하고 나머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돼서 이 전자가 나중에 에너지를 갖고 탈출을 할 수 있게 되는 원리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생하는 특성 반상선 자체는 이제 에너지가 이제 낮아요. 그래서 체내에서 보통 이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X선의 이제 대조도를 높이고 산란이 없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에 이제 결국에는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세포가 파괴된다거나 방사선에 중독이 된다거나 이러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엑스레이 튜브에서 이제 X선이 이제 방출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뼈 같은 부분은 이제 밀도가 높기 때문에 X선이 통과를 하지 못하고요. 나머지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가 통과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완벽하게 이제 통과를 하는 거는 아니고 일부 이제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밀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장기가 뭐 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여기를 통과를 하면서 얘네들의 밀도에 따라서 X선이 흡수가 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양을 보게 되면은 폐 같은 경우에도 윤곽선이 좀 잡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장기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게 또 X선을 활용하면 더 좋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X선이 직진할 때 이제 광선 효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자가 이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광자수가 감소를 하면은 결국에는 X선의 세기가 감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흡수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조직들 같은 경우에도 흡수가 좀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X선이 우리 몸을 투과하지 않고 들어오는 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그냥 100%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 생태 조직을 통과를 하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전자가 방출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전자가 방출이 되면서 엑스레이의 세기가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윤곽이 조금 드러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X선이 왜 이미지들이 생성이 되는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X선 디텍터로 함수되는 X선 세기로 이제 광전 효과의 횟수의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선 필름에서는 영역이 약간 이제 흰색으로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름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엑스레이가 이제 도달하는 영역은 이제 검은 영역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요. X선이 이제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은 흰색으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홈선 산란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가 에너지 준이에요. 요거는 전자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선의 결합 에너지가 낮은 외곽 전자와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 구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전자가 이 원자 핵의 이제 외곽선에 이제 좀 분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밑에 있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이제 필요해요. 그다음에 이 껍데기를 돌고 있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짝 조금의 에너지가만 주어져도 이제 쉽게 탈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에너지 준위들, 이제 전자가 이동하기 위한 에너지 준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X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선이 결합 에너지가 낮은 외곽 전자예요.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전자는 이제 결합 에너지가 낮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얘네들과 이제 충돌을 해서 에너지의 일부만 외곽 전자를 이탈시키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전자에 의해서 굴절이 되어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산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스레이가 이제 원자를 이제 지나가다가 투과를 하다가 이제 외곽 전자에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자는 이제 에너지 준위가 이제 탈출 에너지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은 이 전자는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만큼 이제 에너지가 엑스레이가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 약한 엑스레이가 이제 산란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영역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진로가 좀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X선의 그 방향은 이제 무작위로 좀 변하게 돼요. 그래서 영상의 퀄리티를 조금 낮추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엑스레이가 이렇게 쭉 직진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사람이 서 있을 때 반대편에 필름 같은 걸 놔요. 이제 디텍터라고 이제 부르는 필름을 놓게 되는데, 이게 사람을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일부 영역은 이제 사람이 통과를 못하죠. 그리고 아예 그냥 나머지는 이제 통과를 하면서 이게 완전히 그림자처럼 이렇게 생기면은 너무나도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햇빛이 이제 쨍쨍한 날에 이제 이렇게 바닥에 서 있으면은 이 햇빛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림자가 완벽하게 이렇게 생기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햇빛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제 회절 같은 게 생기면은 이 그림자 영역이 이제 완벽하게 생기는 게 아니라 약간 흐릿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빛이 회절을 하면서 산란을 하면서 요런 이제 중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약간 그림자가 희미해지는 그런 영향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 산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자가 그러니까 이 X선이 이제 완벽하게 직지성을 가져가지고 투과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 산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몸을 투과를 할 때 이 엑스레이가 정확하게 수직으로 꽂히는 게 아니라 약간 각도가 틀어져가지고 이제 꽂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필름에서 이게 완벽하게 여기 우리 뼈 같은 경우에는 차단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약간 뿌옇게 흐려지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컴퓨터 산란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이 현상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컴퓨터 산란에 의해서 X선 에너지는 이제 줄어들게 되고 파장은 길어집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파장 그 에너지는 이제 파장에 반비례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곧 에너지가 줄게 되면은 파장이 길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산란에 의해서 엑스레이에서 에너지를 잃게 되면은 이제 파장을 이제 에너지를 잃게 되고 파장이 길어진다. 그래서 이제 산란선의 99%는 컴퓨터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산란선이 필름에 도달하게 되면은 포그, 약간 좀 흐릿한 그런 영역들이 이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의 제조도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약간 좀 뿌연 거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뿌옇게 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컴퓨터 산란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체를 통과를 하면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인체 부위마다 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부위의 밀도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뼈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투과를 거의 못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우리 생체 조직 중에 밀도가 높은 애들이 좀 있어요. 아니면 혈액이 많이 지나가는 쪽은 우리가 산란되는 정도가 이제 좀 심해지겠죠.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투과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은 산란 효과가 잘 발생한다거나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자의 밀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원자번호는 왜 그러냐면은 원자번호가 클수록 전자가 많아져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산란의 효과가 좀 더 잘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X선의 평균 에너지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이미지 퀄리티가 이제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용 말고 산업용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게 특히나 원자 번호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투과되는 정도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산란이 되는 효과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부에서 물체가 있는 거를 탐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